미만, 1000명 미만, 2000명 미만, 2000명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분에 맞춰서 그 아노바 분석에 의하면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즉 평균값을 비교해 봤을 때 조직의 규모가 큰 조직일수록 전직 지원 제도를 실시하는 것, 또 조직 몰입도 이 부분의 평균값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전직 지원이나 조직 몰입 향상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부 전직 지원과 조직 몰입 간에 어떤 영향관계가 있는지 제가 회계 분석으로 실시를 해봤습니다. 이 분석표에서 제가 이미 보내드린 그 자료나 이런 거에 오류가 있었는데 그걸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수정을 했는데 여기 맨 밑에 보시면 n값, 이 사례 수에 제가 이전 표를 양식을 활용하느라 미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잘못되어 있으면 이 수정된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도 지금 조직 몰입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표는 조직 몰입 4개 문항을 하나의 요인값을 묶어서 그 요인값에 대한 전직 지원 여부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것이고요. 각각의 분석을 할 때는 제가 이 각 조직 내부, 조직 외부의 이런 요인들의 값이 조직 몰입 4개에 관한 문항별로도 따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항에 통제 변수를 제외한 부분을 모형 1로 그리고 통제 변수를 넣고 분석한 내용을 모형 2로 해서 회계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 분석한 결과가 이렇고요.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직 내 전직 지원, 조직 내부에서 전직 지원 중에서는 정보 제공 또는 조직 그 지원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유의 수준 0.5 범위 내에서 조직 몰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정해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이때 조직 외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조직 몰입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박사님, 이 공유 화면을 PPT로 네.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그런가요? 이게 PPT 불편하신가요? 내용이시죠? 네, 맞아요. PPT에 있는. 네네. 요거는 지금 저희가 통계 화면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네. 지금 안 보이시나요? PPT 화면으로만 공유 화면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이 PPT 화면으로 봤었는데 안 보이셨나 봐요. 네네. 아니에요. 계속 보이다가 그 표 잠깐 보여주실 때 그 통계표만 그렇게 나왔어요. 네, 그렇군요. 진행하십시오. 네네네. 네네네. 다시. 지금은 제대로 보이시나요? 괜찮으세요? 네. 아이고, 저는 제가만 보이니까, 다 보이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그리고 회계 분석의 나머지 문항들도 유의미한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결과 값들은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제 변수, 조직 규모와 개인적인 특성을 투입한 후에 회계 분석을 한 결과에서도 대체로 그 통계 변수들의 값은 0.5 범위 내에서 약하지만 다 정해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직 내에서의 지원 중에 전직 알선은 부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고 전직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해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직 안에서 전직을 알선을 해주는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 구성원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에 조직 몰입에 약간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직 자금을 지원해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줬을 때는 정해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외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중에서는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금 지원에 대한 부분이 정해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재고용을 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준다라는 것이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해 본 결과 조직 내부 전직 지원 여부는 조직 몰입에 정해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이 되었고요. 반면에 조직 외부의 전직 지원 제도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전직 지원 실시 여부에 따라서 조직 몰입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직 몰입의 이런 활용 여부나 실시 여부가 조직 몰입의 정예 방향으로 영향을 미쳐서 성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직 그 조직 외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그런 만큼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표에는 제가 포함하지 않았지만 왜 이런 전직 지원 프로그램들을 조직에서 활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가장 크게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는 것이 비용의 문제였고, 다음으로 지원 인력이 부족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이 부재하다라는 순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규모에 따라서도 전직 지원 따라서도 이런 전직 지원 제도나 조직 몰입하는 수준의 차이가 있었고요. 전직 지원을 실시하는 기업과 실시하지 않는 기업 간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3가지 정책 제안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결과에서 대기업 위주로 모든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전직 지원에 대한 혜택이 없고, 또 조직에서 이 전직 제도 자체가 안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기업들이 전직 지원 제도 자체를 활성화하고 고도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기술 발달과 ESG 경영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기업의 바른 이미지를 형성하고 근로자들이 조직 몰입과 사기 진작을 통해서 조직 생산성이나 성과 향상을 위해 그 전직 지원 제도를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은 물론이고 저희처럼 산업별, 직종별 협의체나 지역별 협의체에서 함께 협업을 해서 중소기업의 전직 지원 서비스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각종 교육이나 컨설팅 관련된 시스템을 마련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 만드는 것도 있고, 홍보를 하는 것들도 있겠죠. 그래서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트렌드, 즉 지금 팬데믹 상황과 기술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예전처럼 그냥 은퇴에 의한 퇴직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이나 은퇴에 의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IT나 또는 그 로봇에 의해서 대체되는 일자리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합하는 전직 지원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대상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50대, 60대 은퇴하는 인력뿐만 아니라 요즘 30, 40대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전직 지원의 범위도 재검토돼야 될 것이고, 이에 맞춰서 지원하는 유형이나 방법도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부나 관련 연구기관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연구를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연구에서는 일단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가 조직 몰입까지 이렇게까지만 보고 조직 몰입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진행을 했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재무적인 성과나 생산성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밝히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패널 데이터 상에 머지를 하다 보니까 결집값이 많아서 일반화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교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다각도로 관련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본격적으로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가 가속화되고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정부와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저희 산업별 인자위나 지역별 인자위 등 협의체,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전직 지원 체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 연구 발표를 너무 부족하게 급하게 하는 바람에 실수도 많고 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 박사님 모작, 3모작은 사회공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귀농귀촌이 될 수도 있고, 또 창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퇴직자의 니즈를 확인하고 이를 세심하게 지원하는 전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어떠한 정책적인 그리고 또 실천적인 함의를 잘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고도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한 4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인 이상 전직 지원 의무화 법안은 사실상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이제 천인 이상이라고 저희가 명명한 이유는 전직 지원 의무화가 천인 미만의 기업, 중소기업에게는 규제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으로 이게 지정을 한 것이고요. 사실상 법률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이제 국가에서 전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안의 내용을 보시면은 이직하기 직전 3년 이내에, 이직일 직전 3년 이내에 진로 상담 설계라던가 직업훈련, 취업발선 등 전직 지원 서비스의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걸 좀 해석을 달리해 보면 정책적으로 조금 후퇴한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이미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는 그 법안에 담겨 있는 진로 상담이라거나 직업훈련, 취업발선을 모두 제공을 하고 있었는데 의무화 법안에서는 이제 이 중에 하나만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직 지원 의무화를 입법함으로써 저희가 노동시장에 이제 던지는 메시지는 전직 지원이 중요하다라는 이 시그널을 사업주에게 좀 던진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토론 내용은 좀 간단한데요. 두 번째로 이제 마이너한 부분에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HCCP 데이터를 이제 사용하고 계세요. 근데 그 업종 구분을 보시면은 저희 HCCP 데이터가 갖고 있는 한계이기도 한데 2017년 버전이 제조업, 금융, 비금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범위가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하신 것인지 궁금하고요. 사실상 전직 지원이 이제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이 업종별 차이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업종 구분 같은 경우는 이제 통제 변수를 활용을 하셨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전직 대상자를 저희가 행정 서비스 대상자로 구분을 하느냐 아니면 최은정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직의 개념을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연령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PPT상의 HCCP 데이터를 봤을 때는 20대, 30대가 포함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분석에 포함을 시킨 것처럼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제 포함을 시키셨다면은 이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전직 지원에 대해서 기존의 서비스 대상자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제시하셨음을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연구의 결과에서 이 조직 내 전직 지원 서비스가 이제 조직 몰입에 기여한 반면 조직 외부의 전직 지원 서비스는 조직 몰입에 기여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달리 해석을 해본다면 조직 몰입이라는 변수는 조직 내 환경이라던가 리더십, 팀워크 등 내부 구성 요인에 기인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조직 내부의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기업이 전직 지원뿐만 아니라 재직 근로자의 성장과 발달, 또 재직 이후의 work to work, 그리고 인생 임모작을 케어한다라는 메시지를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인사 담당자 또 HRD 담당자가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전직 지원 서비스가 단순히 아웃플레이스먼트가 되기보다는 근로자가 조직에 머무는 동안 좀 더 집중하고 조직의 몰입이 우선되어질 수 있도록 퇴직 이후의 노동시장 이행을 커리어 트랜지션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이제 조직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조직의 인사 관행, HRD 인터벤션 안에 녹여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념적으로는 조직의 외부의 전직 지원 서비스는 결국은 이제 국가에서 담당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도적인 차원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본인을 케어한다라는 인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조직 몰입이라는 결과 변수와 유의미한 통계 분석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전직할 시점에 이르러서 어떠한 경력 정체성, 커리어 아이덴티티를 갖는 것은 조금은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사하는 그 순간부터
근로자가 경력 정체성을 형성하고 스스로 커리어를 매니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직 내부에 구축하는 것이 퇴직에 대한 비용적 측면에서 기업과 근로자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그 어려운 HCCP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박사님. 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토론도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 박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이제 굉장히 이전직이 요즘에 우리 고용노동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서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요거 보고서 좀 연구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박사님이 연구를 하시면서도 이게 이제 우리 실제로 정책적으로 왜 이렇게 실패하고 있는지 필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지, 그리고 막상 하려고 해도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세밀한 메커니즘과 작동하는 환경에 대한 얘기,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변수 추가가 돼서 이제 앞으로는 회계 분석하면서도 조절 변수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보통 전직, 이전직을 얘기하면은 이제 중장년 이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인생 이모작 얘기도 많이 하지만 이 아웃플레이스먼트 같은 연구를 할 때 보면 이전직 할 때 이 비용과 내가 이전직을 해서 얻는 것과 또 그런 이전직을 해야 될 곳에 대한 탐색 비용을 항상 노동자들은 비교를 하고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일정 나이가 넘어가면 이전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당히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장년기에 뭔가 이전직 준비를 하지 않고 이전직을 못하면 오히려 이제 그 회사에서 정년할 때까지 이전직에 대한 동기도 많이 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고용 조정이나 이런 부분, 인생 이모작이나 이런 것들보다 이 회사의 어떤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용 유연성이 상당히 낮은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순조롭게 다른 쪽으로 이전직을 지원함으로써 회사도 항상 생산성 높은 인력들을 좀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편으로도 경영학적으로는 좀 많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최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분석을 하면서 급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논문을 쓰겠다 이렇게 강제로 해놔야 논문을 한 편씩 쓰니까 신청은 했지만 해놓고 너무 막 급하게 쓰고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오류도 많았고 부족하게 조절 변수도 정말 말씀해 주신 변수들 다 고려하지 못하고 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근데 좋은 의견 주셔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내용들 다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00인 이상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 문한나 박사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 부분도 제가 다음 연구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반영을 해서 중소기업한테 얼마나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HCCP 데이터의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저도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몰려 있더라고요. 분석 데이터에. 그래서 업종별로 나눠서 이 처리를 하지는 않았어요. 일부러 안 왔고, 그래서 그 변수를 통제 변수에서도 제외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너무 그 비중이 적거나 큰 부분, 그리고 아까 20, 30대까지 데이터를 포함했다 얘기를 드렸는데 이건 조직 몰입에 대한 이해까지를 끌고 가느라 제가 그냥 한꺼번에 포함을 시켜서 머지를 한 내용이라서 이 전직 지원에 대한 이 부분, 전직을 그래서 제가 활용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활용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고 실시 여부로 바꾸는 것이 조직에서 그 제도를 실시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나이대별로 이 영향을 좀 덜 받게 하고자 그렇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전직 지원의 내외부 차이, 이것들이 조직 몰입의 내부 구성 요소가 아무래도 조직 내부에 있는 차원에서의 고민을 했을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에서는 정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거의 90% 이상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럼 그 말씀하신 게 또 아까 나동만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와 또 맥을 같이 이어서 왜 이런 정책적인 비활용적인 행태가 나타나는지 환경적인 요인까지도 향후에 조절 변수로 추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연결을 해서 전직 지원을 입사 초기부터 준비를 해서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커리어 단계를 고민을 하고 본인들이 어떻게 가면 좋겠다. 그런데 전직이라는 것은 이직과는 다르게 내 커리어가 움직일 수도 있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변동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지금 예전에는 은퇴나 퇴직이나 이런 3년 전, 1년 전, 뭐 아니면 퇴직을 하고 나서 준비를 하느라고 부족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당겨주자. 그래서 이 AI나 로봇이나로 대체되는 인력들 30대 장년층으로 가는 요 인력 그 나이 때부터라도 준비를 시키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커리어적인 측면에 같이 그 내용을 담아서 이 전직 지원에 대한 정책과 이런 제도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향후에는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고 저도 좀 내용들을 보완해서 논문을 업그레이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발표를 마쳤고, 네, 이 다음에는 이제 인천 지역 인재위에 우리 김태영 그 연구인 그 연구관이시죠 지금? 책임 연구원이시죠? 아닙니다. 연구원입니다. 아, 네. 우리 김태영 연구원께서 이제 발표해 주시는 겁니다. 직업훈련 참여자의 만족도가 우리 자기 효능감의 훈련 전파에 미치는 현황, 자기 효능감과 훈련 전파에 미치는 영향이고, 인천